설명이 있냐면 다면체에서는 우리가 정다면체가 5가지밖에 없는 이유를 일단 배웠어요. 5가지밖에 없는 이유는 자 360도를 꽉 채우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딱 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삼각형이 1개, 2개, 3개로 60도씩 정삼각형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이 위에 하나가 더 채워진 것은 4개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정사면체가 될 테고 하나가 더 채워진 것은 정팔면체가 되겠죠. 근데 나머지 하나마저 채우게 되면 360도를 꽉 채우기 때문에 그냥 평면으로 남아있지 얘가 입체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여유 공간이 돼서 얘가 붙어야 되는데 여유 공간이 전혀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한 면이 정삼각형인 경우 정다면체, 볼록 정다면체의 개수는 한 개, 여기 3개짜리 1개, 2개, 3개가 되겠죠. 그 3개는 뭐다? 정사면체, 정팔면체, 그리고 정이십면체가 되겠습니다. 정이십면체.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90개, 90도, 90도 3개만 채울 수 있죠. 그리고 2개로는 일단 입체 조형이 안 되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면이 있어야 입체 조형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3개가 될 수 있으므로 얘도 이렇게 하면 90도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기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1개만 채울 수 있다 있겠습니다. 왜? 얘가 현실적으로 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면 300이 꽉 채우죠. 그럼 정오각형인 경우에는 하나를 더 쓴다면 자, 정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가 108도이시죠? 그럼 108도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108도니까 3개를 다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3개를 다 채워도 공간이 남죠? 네, 108도가 3개를 다 채우면 324도가 돼서 360도에서 빼면 어떻게 돼? 60도에서 빼는 거니까 여기는 6도, 예, 36도가 남죠? 그래서 36도 남는 만큼 얘를 손 쪽 들어 올려서 만들면 충분히 정다면체가 되기 때문에 얘도 1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 3개만 모여도 120도에 4개니까 360도가 돼서 정육각형부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볼록 정다면체의 결국 개수는 몇 개밖에 안 돼? 5개밖에 안 된다는 걸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왜 5개만 안 되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아까 설명했던 것을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은 이 개수예요, 개수. 자, 개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를 배우는 이때와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행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볼 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있어야 돼요. 외워주시고 있어야 되지만 선생님이랑 이 외우는 법도 같이 한번 해보고 만약에 내가 외운 걸 잊어버렸을 때 현장 시험장에서 이걸 계산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정사면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정팔면체. 자, 그 다음에는 정십이면체.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이십면체가 있을 수 있죠. 정이십면체. 자, 이렇게 정이십면체까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개가 되어 있죠. 이 5개의 첫 번째는 면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면의 모양. 자, 면의 모양. 자, 첫 번째 거. 정사면체는 뭐랑 똑같다고 그래서? 삼각형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삼각형이랑 똑같으니까 면의 모양은 삼각형.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때? 정이십면체. 그리고 정팔면체는 정사면체를 앞뒤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적으로 정팔면체가 가장 늦게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육면체는 뭐랑 똑같아? 우리가 큐브랑 똑같으니까 정사각형. 정십이면체는 아까 봤던 오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의 모양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면의 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면의 수는 너무나 쉬워요. 왜 쉽죠? 이름에 면의 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정사면체는 몇 개야? 4개. 정육면체는 몇 개야? 6개. 정팔면체는 몇 개일까요? 네, 여기는 8개. 여기는 12개, 20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예요. 자, 한 꼭지점에 모이는 자, 면의 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정사면체는 자, 거기 지금 우리 라이트 95쪽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정사면체는 기본적으로 정삼각분이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한 저 꼭지점에 모이는 게 한 꼭지점의 위에 저 에이펙스 각불의 꼭지점에서 본다면 총 옆에 3개가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한 꼭지점의 면의 수는 3개다. 정 6면체도 마찬가지로 큐브를 이렇게 그려보면 얘도 한 꼭지점에 모이는 게 몇 개다? 1, 2, 3, 3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수. 자, 그 다음에 정팔각형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위에서 이렇게 정사면체죠? 정사면체가 아니라 뭐죠? 사각뿔이죠. 정사각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면에 몇 개가 하나, 둘, 셋, 4개의 면이 보이겠죠. 그래서 얘는 4. 자, 정 20면체 생각해 봅시다. 정 20면체는 아까 이렇게 오각형이 이렇게 3개가 한 점에 있었죠? 그래서 얘도 3개다. 그럼 정 20면체는 아까 몇 개였어요? 5개죠? 아까 전개도상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밑에 3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2개가 이렇게 있는 1, 2, 3, 4, 5 그래서 얘가 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 면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셀 건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한 모서리가요 기본적으로 몇 개의 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모서리는 한 꼭지점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한 모서리는 2개씩 갖고 있겠죠. 예, 모서리가 이쪽 면이 하나 있고 이쪽 면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서리로 말하자면 한 모서리랑 2개의 면이 옆에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일단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해봅시다. 자, 꼭지점의 수. 자,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쌍둥이 관계를 우리는 수학에서 조금 어렵게 뭐라고 하느냐면 쌍대 관계라고 해요. 쌍대. 그래서 듀얼이다. 듀얼 관계가 있는데 어떤 듀얼 관계가 있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2개씩 짝이에요. 2개씩 짝. 그런데 얘는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2개가 짝이냐? 이 둘이 짝이고요. 이 둘이 짝입니다. 이 둘이 짝이 됩니다. 자, 어떻게 짝이 되느냐? 보시죠. 자, 꼭지점의 수는요. 얘는 너무나도 쉽죠. 그냥 그림을 그려서 그냥 바로 풀면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얘는 꼭지점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같아?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가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다른 데에서 쌍대 관계는요. 뭐가 서로 x자로 됐냐면은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가 서로 x자 방향으로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정 6면체하고 정 8면체하고 쌍대 관계라고 했으니까 정 6면체의 쌍둥이는 누구야? 정 8면체죠? 그러면 얘의 면의 수를 어디로 가져오면 돼? 꼭지점의 수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얘 얼마일까요? 얘 6이죠? 네, 그래서 얘는 6. 반대로 얘를 이쪽으로 가면 8. 그래서 신기하게 정 6면체가 정 8면체보다 꼭지점이 더 많습니다. 꼭 이렇게 다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얘도 정 12면체의 쌍둥이는 누구라 해서 정 20면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20이고 얘는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서리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서리. 자,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서리의 수는 일단 정사면체는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쉬우니까 몇 개? 위에 3개, 아래 3개. 각불의 모서리 세는 거랑 똑같죠? 각불의 모서리 몇 개야? 2n이죠. 얘 삼각뿔이니까 3 곱하기 2,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는 정 6면체가 나왔습니다. 정 6면체. 정 6면체는 모서리의 개수 뭘로 하시는데 각기둥에 3n이죠. 그러니까 4, 3, 1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쵸? 얘도 12가 돼요. 얘는 몇 개일까요? 얘는 30개입니다. 얘도 30개. 그러면 뭐가 똑같아요? 자, 쌍둥이 길이는 뭐가 똑같아? 모서리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모서리의 개수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30개 이거를 어떻게 세었을까 생각해 보시죠.
각 면을요, 정 12면체는 오각형이잖아요. 이 오각형을 다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면이 오각형이 몇 개가 나옵니까? 12면체는 12개 나오죠. 그러면 이 12면체에 실제로 다 잘랐을 때의 모서리는 60개가 나옵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모서리는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만나서 하나의 정의가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얘의 2분의 1을 하니까 30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까먹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오각형에서 12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그럼 얘도 되나 봅시다. 삼각형짜리가 몇 개 있어? 지금 20개가 있죠? 그러면 얘를 다 일렬로 다 잘랐다 그러면 삼각형이 20개가 있으면 얘도 60개 돼요. 근데 얘도 역시 뭐야?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정다면체를 이루니까 두 개의 모서리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시면 얘도 30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육면체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사각형인데 면이 6, 4, 24에 2를 나눈 거고 얘는 뭐야? 8 곱하기 3이니까 8, 3, 24에 2를 나누니까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얘를 까먹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계산할 때 오일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오일러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일러가 워낙 많은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 오일러의 지표라고 불러요. 자, 오일러 지표인데 얘가 일반적인 볼록 다각형인 경우, 그러니까 평면도형인 경우와 볼록 다면체는 뭐죠? 네, 입체도형인 경우로 이렇게 두 개를 교과서에 나온 걸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일단 면은 0으로 하면 face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F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F. 꼭지점은 vertex니까 V로 하겠습니다. V. 모서리는 엣지니까 뭘로 해?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F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신비한 숫자 간의 노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일 많은 게 모서리일까요? 꼭지점일까요? 면일까요? 모서리. 그렇죠. 제일 많은 건 모서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렇죠. 어떻게? 작은 거 두 개. 작은 거 두 개는 뭐야?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죠? 그래서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를 더한 다음에 뭐를 빼? 가장 많은 모서리를 빼면 평면도형은 숫자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면의 수와 2. 이거요? 마이너스 2. 네. 평면도형은 1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선생님을 해볼까요? 삼각형 해볼까요? 삼각형? 자, 삼각형은 요 안쪽을 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바깥쪽을 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평면도형은 이 안쪽에 있는 것만 면이라고 생각해요. 바깥쪽에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보시면 모서리의 개수 3개고 면의 개수 1개고 그 다음에 버텍스의 개수 3개죠. 그럼 1 더하기 3에서 3을 빼면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똑같죠. 1 더하기 4 빼기 4가 되죠. 선생님 그러면요. 만약에 직선 이렇게 선분도 1이 될 수 있을까요? 선분도 2이 됩니다. 얘도 평면도형이에요. 왜냐? 자, 두 점을 연결했다 그러면 버텍스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리고 모서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죠. 페이스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2에서 1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1. 2에서 1 빼면 1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도 됩니다. 그럼 점 하나는 어떨까요? 1, 0, 0, 1. 그렇죠. 얘는 1이죠? 네. 그러니까 점도 되고 선분도 기본도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오일러 지표를 만족해요. 오일러 지표는 영어로 캐릭터리스틱이에요. 캐릭터리스틱. 예. 저는 이제 50분에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저 혹시 시에 올려주는데? 3시? 그럼 3시 10분이 아니고? 네. 네. 그러면 50분 10분 안에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적어놓으세요. 오일러. 그리고 입체는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일까요? 입체는 2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요. 그냥 2.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 뭐야? 안에 아. 뭐가 들어있는 거? 구멍이 나는 거. 구멍도 2개 이상 돼야 마이너스입니다. 1개 있으면 0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토러스라고 해요. 더블 토러스. 그거 더블 토러스도 알아요? 네. 천재인데. 자, 이게 뭐야? 도는 모양이 됐을 때는 0이 되는 거고, 그거는 사실 이것도 사실 교과를 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 됐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볼록 다면체는 오일러의 부치수 2, 얘는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런 걸로 우리 문제 하나만 풀고 집에 가죠. 99쪽에 14번 지금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99쪽에 14번.
빨리 한번 풀어봅니다. 자, 요걸 풀 수 있으면 요거를 이해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플로렌이라는 되게 유명한 화학적 구조예요. 그리고 이 축구공은 피파 몇 년도에 공인구로 됐을까요? 네? 피파요? 지금 피파의 축구공이 공인구로 사용하는 거 있죠? 네, 근데 피파 축구는 지금은 약간 둥글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 이거 몇 년도 걸 거야? 1970년도 겁니다. 아디다스에서 만들었어요. 자, 14번 빨리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한 2분 정도 시간 주고 선생님 후에 같이 풀어보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플로렌이라는 그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그래서 노벨 화학상도 이 분자 구조로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32mm. 저 방식을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요 오일러에서하고 요 계산 방법만 이용하시면 돼요. 계산 방법. 자, 모서리의 개수 어떻게 세야 될까? 선생님 아까 어떻게 배웠지? 각 면을 다 잘랐죠? 네. 그럼 얘는 다 자르면 오각형 몇 개요? 12개. 육각형 20개죠? 네. 그렇게 다 잘랐을 때의 전체 모서리에다가 나누기. 그래, 그렇게 한번 계산 빨리 해봐요. 잠깐만요. 20. 2번이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했어? 자, 오각형이 12개. 육각형이 몇 개야? 육각형이 20개요. 네, 20개. 자, 그러면 얘를 다 더한 게 180 나왔나요? 네. 그러면 얘도 모서리와 모서리가 닿아서 한 개의 모서리로 변했죠, 지금? 그러므로 180 나누기 2는 얼마가 된다? 90. 90. 자, 그러면 얘도 오일러의 개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얘도 그럼 2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2요. 그러면 얘기 잘하잖아요. 얘의 꼭지점은 몇 개입니까? 얘 꼭지점 어떻게 세야 되지? 90개? 아니 90개에서 또 180에서 나누면 3을 60개? 60개라고 지금 얘기했나? 60개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어? 5 곱하기 꼭지점의 개수 12개에다가 6 곱하기 2니까 자, 전체 나눴을 때, 전체로 잘랐을 때 꼭지점 180개는 동일하죠? 네. 자, 동일한데 지금 여기 그림상 한 꼭지점에 모서리가 몇 개 모여 있어요? 3개 모여 있죠? 네. 그럼 얘를 3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뭐야? 3개의 도형이 모여서 한 꼭지점 3개가 하나로 변한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180을 3으로 나누면 얼마죠? 60. 그래서 얘를 꼭지점의 개수를 물어봐도 바로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일러의 식이 맞나 봅시다. 자, 오일러의 식 페이스 지금 몇 면체랬어? 32면체라고 했죠? 그럼 32 더하기 92 빼기 9. 그렇죠. 얼마야? 그 다음에는 페이스라고 그랬지? 페이스가 32고 그 다음에 버텍스가 얼마예요? 60이죠? 네. 그리고 90을 빼니까 오일러의 수 2가 나오니까 네. 나오죠. 입체,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할 수 있어? 볼록 다면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정 면치가 아니라. 그냥 볼록 다면체는 정다면체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준정다면체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모양들이 5개 있고 다 같은. 그렇죠. 정오각형과 정육각형 두 개로만 이루어진 면만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다가 뭐야? 정다각형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정다면체가 되려면 하나의 정다각형으로 돼야 되는데 얘는 두 개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준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바람을. 그래, 얘기 잘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오각형 두 개하고 정육각형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228도요. 아니죠. 맞나요? 120도짜리 두 개에다가 108도짜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럼 248도요. 아니지, 348도라고 해야지. 그럼 몇 도가 남아? 12도 남죠? 12도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 360도로 꽉 채우면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뭘 설명해줬다? 정다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를 계산으로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줬고, 그 계산 푸는 방법이 자, 플로렌의 입자 구조인, 그래서 이 꼭지점의 개수가 60이잖아요. 네. 조금 어려운 화학으로 얘기하면 플로렌에서 탄소의 개수가 60개입니다. 나중에 더 공부 많이 하셔서 화학 시간에 배우시고 일단 우리는 축구공으로 배우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다면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